안녕하십니까. 잉글리시 닥터 티처 잉닥터 쌤입니다. 제가 지금 감기에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조금 걸걸합니다. 그 부분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미리 사전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자동사, 타동사 쪽으로 진입을 할 예정인데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동사라는 파트에 대해서 봤었죠. 살짝 복습을 해보면 동사의 분류, 비동사, 일반동사, 그리고 조동사, 두 번째로 상태동사, 동작동사.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상태동사는 진행이 불가능하다. 제일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배웠던 게 자동사, 타동사. 영어의 핵심 코어입니다. 정말 중요한 개념이에요. 어떻게 구별한다고요? 동사 뜻에 을을이라는 목적격 조사를 대입해서 말이 되면 타동사입니다. 말이 안 되면 자동사입니다. 이걸로 자동사, 타동사를 따로 외우지 않고 대략 한 90%의 동사들을 자동사와 타동사로 스스로 구별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시도를 해 보셨을 거라 믿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자동사, 타동사 이거 을을 붙여가지고 구별하는 방식으로 구별이 안 되는 나머지 10%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타동사, 타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자동사입니다. 이 부분도 간혹 가다가 수능어법에 한 번씩 툭툭 던져요. 한 번씩 툭툭 던지는데 되게 수능 쪽으로는, 입시 쪽으로는 핵심적인 건 아닌데 학교 내신에서 영작 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 파트니까 지금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타동사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를 끌고 왔습니다. 이 중에 출제율이 가장 높은 부분이 이 부분들입니다. 위에 세 개. 이 어텐드도 그렇고요. 출제율이 가장 높으니까 잘 봐주시고요. 자, 엔터 무슨 뜻입니까? 들어가다. 이거 을을 붙여보세요. 무엇을 들어가다. 말이 좀 어색하죠? 어디에 들어가다. 아, 그러니까 자동사겠구나 라고 착각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뒤쪽에 제가 예문도 하나 들고 왔는데요. 방에 들어간다라고 할 때 into라는 전치사를 싹 붙여보면 굉장히 매력적인 표현으로 보입니다. 선생님 뭐라 그랬습니까? 자동사는 뒤에 목적어를 끌고 올 수 없어서 자동사가 목적어 같은 유사 목적어를 끌고 올 때는 전치사를 활용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읽어보면 선생님 굉장히 부드러운데요? 자동사 아닙니까? 이렇게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타동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치사를 붙여선 안 됩니다. 물론 엔터의 다른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엔 자동사로 쓰이는 경우도 있긴 있고 또 타동사로 쓰일 때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일단 들어가다 라는 의미일 때는 이렇게 전치사 붙이는 거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자동사로 분류된다고 그 녀석이 죽을 때까지 자동사인 건 아니다. 의미에 따라 자동사로 활용되기도 하고 타동사로 활용되기도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두 번째, discuss, 토론하다 라는 뜻이죠. 이것도 보세요. 무엇을 토론하다. 선생님 굉장히 부드러운 것 같은데요. 아니죠. 뭐뭐에 대해 토론하는 거죠. 그럼 쌤 자동사 아닙니까? 을을이 안 붙는 답쇼. 자, 보세요. 여기 about이라는 거 표현 딱 붙이니까 또 이것도 굉장히 매력적이란 말이야. discuss about the issue. 그 이슈에 대해 토론한다 라는 의미인데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이 녀석도 무슨 동사? 타동사. 따라서 about이라는 전치사를 붙여선 안 됩니다. 바로 뒤에 목적어 온다는 거예요. 이거 메리. 이것도 보세요. 결혼하다. 누구와 결혼하다고. 쌤, 위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는데요. 안 된다니까. 이거 타동사라니까요.
자동사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타동사들이에요. attend는 참석하다. 이것도 보세요. 어디에 참석하다죠. 선생님, 자동사 냄새 나요. attend to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붙이면 안 돼요. 타동사입니다. 똑같아요. answer 대답하다. 이것도 무엇을 대답하다가 아닙니다. 질문에 대답하다. 애가 붙죠. 그리고 여기에 to를 붙이면 예뻐 보이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타동사입니다. 그리고 reach 도달하다. 이것도 어디에 도달하다니까 을열이 아니죠. 자동사 냄새가 나지만 또 요런 전치사 쓰면 예뻐 보이지만 붙여선 안 된다는 겁니다. 타동사라는 거죠. accompany 동반하다. 이것도 누구와 동반하다. 쌤, 자동사 냄새 풀풀 나는데요. with 붙이면 너무 예쁜데요. 예뻐 보이죠? 근데 붙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학생분들이랑 수업하다 보면 간혹가다 이런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문법 이게 왜 맞니? 왜 틀렸니? 라고 질문을 해보면 쌤, 읽으니까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 식으로 판단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읽어보니까 뭔가 어색해요. 그래서 틀렸어요. 큰일 날 소리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런 식으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공부는 이성적인 건데 그렇게 감각적으로 학습을 해서는 절대 목표하는 바를 이룰 수가 없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 있는 enter부터 accompany 이 정도만 아시면 입시까지 충분히 하이패스 됩니다.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타동사들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조금 머릿속에 따로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타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자동사 제가 몇 개 들고 왔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타동사 냄새가 풀풀 나는데 알고 보니 자동사더라. 요 가족들인데요. 첫 번째, graduate 졸업하다죠. 쌤, 이거 학교를 졸업하다. 100% 타동사 아닙니까? 네, 저도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이건 뭐다? 자동사다. 그래서 이런 전치사가 붙어서 유사 목적어를 끌고 올 수 있는 겁니다. 이거 빼먹고 graduate the school이라고 쓰게 되면 문법상 오류가 있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전치사가 필요한 자동사입니다. 자, 두 번째, listen, 듣다죠. 쌤, 이거 100% 이거 타동사 아닙니까? 저도 그래 보여요. 근데 이거는 자동사입니다. 물론 listen to가 한 방에 묶여서 동사구로 활용이 되면서 지각동사로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오형식 타동사로 활용될 때 있거든요. 그건 제가 오형식 지각동사 설명할 때 좀 드릴 겁니다. 일단 listen만 따지면 무슨 동사다? 자동사다. 그래서 음악을 듣다 할 때 listen music이라고 썼다간 큰일 나는 겁니다. 뒤쪽에 to 붙이셔야 합니다. 자, 세 번째, wait, 기다리다. 와, 이것도 보세요. 쌤, 을을 붙이니까 퍼펙트한데요. 타동사 냄새가 풀풀 나는데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보여요. 근데 이건 뭐다? 자동사다. 그래서 그를 기다린다 라고 할 때는 요 for라는 전치사를 뒤에 딱 붙여서 자동사 처리를 해주셔야 된다 이 말이죠. wait him 이라고 써버리면 큰일 나게 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look, 보다죠. 보다. 쌤, 이것도 타동사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래 보인다니까요. 그런데 무슨 동사다? 자동사다. 그래서 look 다음에 picture 바로 못 끌고 와요. at이라는 전치사를 붙여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listen to처럼 look at을 묶어서 하나의 지각동사 구로 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타동사 구로, 구가 뭐다?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 하나의 품사 역할을 하는 거. 타동사 구로 빠지게 되면 오형식 지각동사로 활용이 가능한데 그건 오형식 지각동사에서 설명하기로 합시다. agree, 동의하다.
이것도 보세요. 을 동의하다. 너의 의견에 동의하다. 아, 요건 좀 애 냄새가 좀 나네요. 그래도 무엇을 동의하다. 뭔가 어색한 게 없어 보이지만, 요거, your opinion을 끌고 오려면 목적어, 유사한 목적어를 끌고 오려면 뒤에 with 붙여줘야 되는 자동사다. apologize. 사과하다. 무엇을 사과하다. 네. 저도 타동사 같습니다. 근데 무슨 동사? 자동사예요. 그래서 실수에 대해 사과할게요 할 때 for 필요한 겁니다. 자동사들입니다. 이거 object 반대하다 동사로 쓰일 때입니다. 자, 이렇게 그 제안에 반대합니다 할 때 to 붙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왜? 자동사라서요. 마지막 consist 구성하다. 무엇을 구성하다 말이 되는 것 같죠? 자동사입니다. 그럼에도. 그래서 10명의 멤버로 구성된다. of 전치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방금 알려드린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타동사와 타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자동사는 한 번씩 이게 뭐 복싱으로 따지면 훅 던지는 게 아니라 이제 잼 날리듯이 툭툭 나오는 문법들입니다. 그래서 1등급으로 완벽하게 올라가실 분들은 완벽하게 알아놓으시면 굉장히 유리하실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자동사, 타동사로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사, 이제 본격적으로 자동사와 타동사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동사, 타동사를 알려드릴 텐데요. 이 동사는 크게 이렇게 자동사라는 것과 타동사라는 것으로 나누어집니다. 목적어가 와선 안 되는 동사 자동사입니다. 목적어가 반드시 와야 되는 동사 타동사입니다. 정말 중요한 개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을을 붙여서 말이 안 되는 거, 이거는 을을 붙였을 때 말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미시적으로 들어가 보죠. 이 자동사는 1형식 자동사라는 것과 2형식 불완전 자동사, 1형식은 완전 자동사, 2형식은 적어 드릴게요. 불완전 자동사로 나눠지는데, 쌤, 이런 멘트 알아야 되나요? 알 필요 없어요. 여러분, 뭐 영어 쌤 할 거 아니잖아요. 그냥 1형식 자동사, 2형식 자동사 이렇게만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요 타동사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3형식 완전 타동사, 4형식 수여 동사 타동사, 5형식 불완전 자동사. 죄송합니다. 감기약을 먹어서 약간 몽롱한 것 같아요. 네. 불완전 타동사.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여기에 불완전이라는 표현이 붙는 이유가 뭐냐면요. 주어 동사만으로는 문장을 구성하기가 힘들어서 여기에 대한 부연 설명, 목적어, 동사와 관련된 목적어는 아니지만 뭔가 하나 더 붙어줘야 된다. 동사와 관련된 건 아니지만 뭔가 하나 더 붙어줘야 된다 해서 불완전이라는 멘트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타동사만으로 주어, 동사, 목적어만으로는 뭔가 조금 불완전하다. 그래서 뭔가 목적어 개념에 동사와 관련된 어떤 건 아니지만 뭔가 한 개 더 붙여줘야 된다. 목적격 보호라는 걸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불완전이라는 멘트가 붙게 됩니다. 자, 제가 이렇게 가계도를 드린 이유는 요거 언제 배웠는지 아세요? 2형식 동사.
중1에 배웁니다. 그리고 사형식 이거 언제 배운지 아십니까? 중2에 배웁니다. 이거 언제 배우게요? 중2, 중3에 배웁니다. 네.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중학교 1, 2, 3학년 내도록 배우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가만히 따져보면요. 준동사 쪽은 포함시키고, 관계대명사 쪽은 포함시키고, 가정법 쪽은 포함시켜서, 결국 배우는 건 그거, 가정법, 아까 말씀드린 준동사, 그리고, 그거 빼고는, 이거 말고는 없어요. 이거 말고. 그럼 쌤, 왜 1형식이랑 3형식은 안 가르칩니까? 중학교 과정에서. 자, 보세요. 자동사는 1형식 자동사, 2형식 자동사 있죠? 제가 지난 시간에 2형식 자동사 16개 오늘 할 겁니다. 배울 거라 그랬죠? 그거 빼면 전부 다 1형식입니다. 센스껏 알아라는 거예요, 이거는. 학교에서. 이것도 보세요. 타동사 3, 4, 5 있죠? 수요동사 2학년 때 가르치고 2, 3학년 때 5형식 동사 가르치고 나면 이것 뺀 나머지는 전부 몇 형식? 3형식 타동사다. 그래서 이건 따로 안 가르치는 거예요. 결국 핵심적인 건 중학교 내도록 배우는 게 이거밖에 없다.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 3년을 이거 배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알려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문장의 전개는 동사를 기준으로 전개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기준으로 전개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자동사로 들어갈 텐데, 이 자동사에서 이 2형식 불완전 자동사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깨트려 봅시다. 자, 이제 자동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핵심을 2형식 불완전 자동사에 맞추고 갈 겁니다. 자, 근데 그 2형식 동사 하기 전에 이 자동사라고 하면 자동사의 대장급 동사가 하나 있죠. 바로 비동사입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중학교 1학년, 2학년 막 이제 올라온 학생들한테 제가 얘들아, 비동사가 무슨 뜻이게? 라고 물어보면 한 번씩 모르는 애들이 있어요. I 다음에 am을 써야 된다. he 다음에 is를 써야 된다. you 다음에 are를 써야 된다. 이런 건 다 알고 오는데, 그리고 he is a student 하면 그는 학생이다라고 해석을 해요. 근데 비동사가 무슨 뜻이게? 라고 하면 뜻을 모르는 학생들이 있어요. 희한하죠? 이것도 뜻이 있습니다. 뜻이 없는 애가 아니에요. 자, 제가 아까 비동사는 자동사의 대장급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얘는 1형식 동사로 쓰일 수도 2형식 동사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1형식 동사로 쓰일 경우에는 있다라는 뜻으로 쓰이고요. 2형식은 이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제가 요 짝대기 꺼놨죠. 아까 제가 2형식 뭐라고 했습니까? 주어 동사만으로는 뭔가 불완전해. 그래서 뭔가 한 개 더 들고 와야 돼. 뭐를? 주어에 대한 설명을. 요게 주어에 대한 설명이 들어갈 포지션인 거예요. He is a student 하면은 그는 주어 잡히고 학생, 주격 부호 잡히고 이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오면 있다, 이다. 쌤, 분명히 이건 1형식인데, 분명히 이건 2형식인데, 뭔가 이렇게 해석하니까 뭔가 껄끄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때는 존재하다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exist의 의미죠. 이 뜻이죠. 존재하다. 제가 좋아하는 철학자가 한 명 있습니다. 되게 존경하는 철학자인데요. 르네 데카르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되게 싫어하실 겁니다. 수학자이자 철학자. 그리고 이 데카르트는 동양과 서양의 수학을 결합시켜서 수학이라는 과목을 어마어마하게 어렵게 만들어주신 분이죠. 네. 저는 이제 뭐 수학을 공부하지 않으니. 네. 어쨌든 이 데카르트라는 분이 하신 말씀이 이런 게 있어요. 얼마나 훌륭한 말입니까?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뭐 여기에 대해서 깊게 들어가면 고등학교 지문에 나올 겁니다. 데카르트가 이야기한 철학적 사상에 대해서. 모든 사물, 만물은 변화를 일으킨다.
변화를 일으킨다, 변화를 일으킨다. 하지만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존재는 이 모든 걸 의심하고 있는 나다. 이런 거. 생각함으로 존재한다. 생각을 하셔야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뻘소리가 길었죠? 자, 이때 쓰인 이 am이 일형식 비동사로 쓰인 거고요. 나는 있다 하면 뭔가 좀 없어 보이잖아. 그래서 나는 존재한다라는 의미로 활용이 되는 겁니다. 비동사가 있다, 이다. 일형식일 때 있다, 이형식일 때 이란데 조금 어색할 때, 좀 없어 보일 땐 존재하다라는 의미로 잡아 나가시면 훨씬 문장이 부드러워집니다. 요 관계 생각해 놓으시면 아, 요런 의미도 비동사에 있었구나. 존재하다라는 의미도 있었구나. 머릿속에 각인되실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형식 자동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형식 자동사가 활용이 되면요, 그 행동을 기준으로 뒤쪽에는 보충 설명하는 말이라는 것이 따라와 줘야 됩니다. 보충 설명이 필요하대요. 보어 쓸 수 있는 품사 우리 앞에서 다 배웠어요. 명사 쓸 수 있고요. 형용사 파트에 썼죠. 형용사에 서술 기능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형식 동사 뒤쪽으로 보어로 명사나 형용사를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형용사 친구 부사는요, 이 자리에 쓰면 안 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문법에도 제법 출제되는 영역입니다. 부사는 쓰면 안 됩니다. 핵심 보호 자리에 부사 불가. 이거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개념. 왜? 얘는 서술 기능이 없어요. 설명하는 기능이 없어요. 보호 자리에는 부사를 쓸 수 없습니다. 쌤 부사가 뭐예요? 동사 설명하고 설명해 드릴게요. 네. 자, 그러면 이 이형식 동사는 도대체 어떤 게 있느냐? 설명이 필요하되 무슨 상태인지 설명이 필요한 상태 표시 동사 keep, be, remain, stay 요 4개. 비동사는 대장급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어떤 상태로 변했는가? 상태 변화 동사입니다. become, grow, get, learn, turn, go. 자, 지난 시간에 상태동사, 동작동사 배웠잖아요. 이 이형식 자동사 대부분이 상태동사입니다. 쌤, 이거 가다 아니에요? 그럼 동작동사 같은데요? 이형식으로 활용이 되면요, 가다가 아니에요. 위에 있는 keep, remain, stay 요 3개는요, 뭐뭐인 상태를 유지하다라는 뜻이 되고요. 밑에 있는 become, grow, can, learn, turn, go는 뭐뭐인 상태가 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문장이 끝이 나버렸어. 아니면 부사 같은 거나 전치사구가 붙었어. 일형식으로 빠지면서 가다라는 동작 동사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형용사를 붙여서 주어에 대해 보충 설명하는 표현이 나왔다. 이형식 동사가 되면서 고는 그때는 가다가 아니라 상태가 되다라고 독해하셔야 됩니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쏟아지기 시작할 겁니다. 가다라고 해석했을 때 이상한 것들요. 똑같습니다. run 같은 경우에도 쌤 달리다 아니에요? 일형식 동작 동사가 되는 것이죠. I run in the hall. 복도에서 달려서. 좀 이따 예문 보여드릴게요. 그때는 일형식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run 다음에 angry 이런 형용사를 뒤로 갖다 받쳐버리게 되면 주어에 대한 보충 설명으로 형용사를 썼구나.
아, 이때로는 1형식 동작 동사가 아니라 2형식 상태 동사가 되는구나. I learn angry. 나는 화난 상태가 되었어. 이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 예문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릴 예문이 너무너무 많은데요. 이거 다 보여드리면 진짜 뭐 영상 강의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나중에 미시적 관점으로 예문편만 따로 한번 쫙 찍어가지고 올릴게요. 예문편 가면서. 자, 마지막으로 2형식 감각 동사가 있죠. 2형식 감각 동사 5개입니다. 아까 봤었던 look, 뭐뭐처럼 들리다의 sound, 맛이 나다의 taste, feel, smell입니다. 요 단어 뜻들은 다 알 겁니다. 초등학교 2학년 정도만 돼도 알지 않을까 싶은데, 네. 요렇게, 한 개 더, seem, 뭐뭐처럼 보이다. 한 개 더 붙이겠습니다.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요 16개. 반드시 2형식 동사로 여러분 머릿속에 각인시켜야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조금 더 설명을 곁들이겠습니다. 2형식 동사를 쓰게 되면 뒤쪽에 보어를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 상태 표시 동사와 상태 변화 동사는 뒤쪽 보어 자리에 명사나 형용사, 의미가 많이 되는 거 아무 카드나 갖다 꽂으면 됩니다. 2형식 상태 표시, 상태 변화. 자, 그런데 이 감각 동사라는 것은 뒤쪽 보호 자리에 형용사만 쓰게 되어져 있어요. 쌤, 그럼 명사 안 돼요? 쓸 수 있습니다. 근데 명사를 쓸 것 같으면 앞쪽에 like라는 전치사를 활용하게 됩니다. 이때 like는 좋아하다가 아니라 뭐뭐처럼 이라는 의미의 전치사 됩니다. 좋아하다라는 동사가 아니라. 요게 주의 포인트입니다. 요 색깔 포인트 요것들 잘 기억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 형식 이거 죄송합니다. 요렇게 외우시면 돼요. 저는 요렇게 외웠거든요. 좀 어색하긴 한데 KBS remain 망할 리가 없겠죠. 계속 유지해 나간다. 요렇게. 그리고 이거는 become, grow, can, learn, turn, go 읽다 보면 외워져요. 저 한 10번 읽으니까 머릿속에 읽어졌어요. 됩니다. 시도해 보세요. 그리고 요거 look, sound, taste, feel, smell, seem 요 6개 충분히 외울 수 있습니다. 너무 쉬워요. 그리고 요 taste, feel, smell은 2형식으로도 나중에 배울 3형식, 5형식 활용이 폭이 넓습니다. 요것도 하나 살짝 일러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예문 보시죠. 자, 제가 2형식 예문들을 좀 들고 왔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첫 번째 문장입니다. 동사 요 있네. 요렇게 끊는 거죠. 요게 어법상 주어, 독해상 주어는 네고티에이션까지. of the negotiation 요 부분 전치사구로 형용사구 역할을 합니다. 협상의 결과는 매우 불확실했었다 라는 문장이고요. 이거 보세요. 비동사 2형식이 가능하니까 뒤쪽 주격보로 형용사 uncertain 나온 겁니다. highly는 uncertain 수식이고요. 주격보로 형용사. 이 자리에 uncertainly 이런 단어를 시험 문제 객관식에 탁 주는 거예요. 안 된다고. 부사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despite라는 전치사 빠졌고요. 보세요. 요까지 전치사구 써먹겠습니다. 부사 표시로 컴마 한 개 콩 찍어줍니다. 논쟁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까운 친구 사이를 유지했다는 겁니다. 상태를 유지하다. 이 형식 remain 동사 나왔고요. 보호 자리에 they에 대한 설명, 주격 보호 자리에 명사 떨어진 겁니다. 명사 쓸 수 있다니까요. 자, 그 다음 예문 한번 볼까요?
이번에도 despite 나왔습니다. 동명사 facing입니다. 요건 준동사 파트에서 좀 더 다룰 거고요. 수많은 장애물을 직면함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단호한을 유지했다. 이거 이형식 remain 빠졌고, 이게 동사인데 이거 동사 아닙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될 분사라는 겁니다. 분사. 고등학교의 핵심적인 문법이며 중학교 3학년 때 핵심적으로 많이 배우죠. 물론 중2 때 배우는 교재도 있습니다. 분사라는 개념입니다. 나중에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게 나타납니다. 분사는 형용사랑 똑같습니다. 그거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형용사랑 똑같다고 말씀을 살짝 드렸으니 주격 보호 자리에 그녀에 대한 상태 설명, 그녀가 단호해진 거예요. 주격 보호로 형용사, 분사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He became 상태 변화 동사네요. 명사로 보호 활용한 겁니다. 그는 존중받는 리더가 되었다라는 의미고요. 이것도 나중에 배우게 될 respected 분사 되시겠습니다. 자, 한 번 더 전체적으로 해석만 보겠습니다. 협상의 결과는 매우 불확실했다. 결과는 불확실. 주격보호. 두 번째, 그들은 논쟁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까운 친구 상태를 유지하였다. 그들은 친구. 주격보호. 자, 그 다음 수많은 장애물을 직면함에도 그녀는 단호함을 유지했다. 상태를 유지했다. 그녀가 단호한 상태. 주격보호로 명사, 주격보호로 형용사. 아무거나 써도 된다는 겁니다. 의미가 맞을 때. 자, 그 다음 그는 리더. 그는 존중받는 리더가 되었다. 그는 리더. 보호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형식 동사들이 문장에 뛰쳐나와서 주어에 대한 상태 설명을 하는 말, 주격보호를 뒤쪽으로 잡아나갈 때 주격보호로는 명사, 형용사를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감각동사 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형식 감각동사들에 대한 예문들입니다. 첫 번째 문장 보시죠. 동사 여기 있네. 복잡한 수학 문제가 주어입니다. seem, 아까 제가 이형식 동사라고 말씀드렸죠. 문제에 대해 설명하는 말로 impossible, 형용사 끌고 온 겁니다. 그 복잡한 수학 문제는 불가능해 보인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배울 거지만 재밌는 투부정사 하나가 나왔습니다. 살짝 맛보기 한번 하고 갈까요? 한번 찍어만 먹어봅시다. 깊게 들어가지 말고. 이 문장에는 1문장 1동사입니다. 그런데 행동은 계속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이 문장의 동사는 seemed라는 하나밖에 없어요. 시제를 가졌어요. 과거 시제. ed이 붙였잖아요. 시제와 보는 행동 두 개를 동시에 가졌죠. 동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보는 행동뿐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다 할 때, 풀다 할 때 푸는 행동도 있는 겁니다. 앞쪽엔 동사니까 얘는 동사로서의 성질을 가져선 안 되는 거예요. 준동사로 빠지는 겁니다. 이런 것들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거든요. 이 형식이 끝이 났죠. 뒤쪽으로 쓰인 이 녀석은 명사, 주어, 목적어, 보호 쓸 수 없습니다. 형용사, 명사를 꾸밀 수 없어요. 뭐 앞뒤로 없어요. 명사가. 부사적 용법이 되는 거예요. 부사적 용법 하면 나중에 카테고리 7개 쫙 펼쳐드릴 겁니다. 그 중에 여기서는 일반 부사 기능이라고 해서 impossible이라는 형용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합니다. 부사 역할인 거죠. 그리고 쌤이 문장은 행위를 기준으로 전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 행동 기준 이형식 빠지면서 보호 관리입니다. 근데 이거 풀다라는 거 쌤 타동사 아닙니까? 맞아요. 그럼 쌤 뒤에 목적어 있어야 되는데 이거 어디 갔어요? efforts 이거 전치사고는 성분이 될 수 없잖아요. 목적어 아닌데 이거 solve의 목적어 어디 갔어요? 요 있네. 앞에서 언급되면 목적어가 된 거 생략되어 버립니다.
물론 접속사 같은 것들이 앞에서 출연을 하게 되면 이야기는 달라지지만 접속사가 없으면 앞에서 반복된 명사 다시 튀어나오면 댕공 생략입니다. 이런 거 제가 꼼꼼히 준동사 설명할 때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해석 한번 해볼게요. 이게 부사적 용법이다. 그냥 한번 찍어 먹고 가는 겁니다. 행동은 두 개다. 요 정도. 중요한 거 나중에 중요해요. 지금은 뭐 여기에 집중합시다. 그 복잡한 수학 문제는 처음엔 풀기 불가능해 보였다. 이런 문장이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문장입니다. 동사 요있네. 감각동사네요. 어려운 시험 문제들은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어렵게 느껴졌다. 와우. 이 형식 감각 보어 difficult 형용사 깔았습니다. difficultly 안 됩니다. ly 붙이면 안 돼요. 부사 쓸 수 없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동사 이번엔 저 뒤에 있네요. 전치사입니다. 폭우 이후 토양의 질감은 어라 이번에는 clay 점토 명사 빠졌습니다. 쌤이 감각동사 뒤쪽으로 보어 명사 쓸 수는 있지만 쓰려면 앞에 뭘 붙여야 된다? like 붙여야 된다. 붙였죠. 이거 없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감각동사만. 폭우 이후 토양의 질감은 점토처럼 느껴진다. 이런 문장이 되는 것이죠. 자, 요까지가 이거 말고도 뭐 룩도 보여드리고 싶고 리슨도 보여드리고 싶고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일단 요 정도 보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문편이라고 하면서 제가 한번 따로 날 잡아서 앞에서부터 수업한 거 쫙 예문만 까는 그런 시간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요 자동사인데 아까 말씀드린 거 고가 1형식으로 쓰이느냐 2형식으로 쓰이느냐 아니면 그로가 1형식으로 쓰이느냐. 그래서 이게 2형식 동사라고 배웠다고 무조건 죽을 때까지 2형식이 아니다. 의미에 따라 달라진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문으로. 자, 제가 예문을 좀 끌고 왔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여기서 그로우 있죠. 그로우. 요게 평소에는 자동사로 많이 쓰여요. 평소에는 자동사. 그런데 요 세 번째 적어드린 것처럼 뒤쪽에 농작물 같은 것들이 나오잖아요. 타동사로 쓰입니다. 식물 같은 것들 나오면요. 이거 약간 특징이에요. 평소 자동사 뒤 농작물이 나오면 타동사. 요런 게 또 한 두 개만 더 가르칠게요. right 있어요. 평소 자동사예요. 그런데 뒤에 글의 종류가 나오잖아요. 뭐 편지라든지 letter 아니면은 poem, 시, 스토리 뭐 이런 것들, play, 수필 이런 것들, 희곡 이런 것들, play 희곡이죠. 글의 종류가 나타나면 타동사로 돌변합니다. 자, 그 다음 스펙이 있죠. 스펙. 요것도 평소에는 자동사로 많이 쓰여요. 그런데 뒤쪽에 언어의 종류가 나오잖아요. English, Korean 이런 거. 그럼 타동사로 돌변합니다. 그래서 난 너한테 말했어는 I speak to you예요. 근데 난 영어로 말했어. 영어를 말해. 그럼 I speak English예요. 바로 목적어 끌고 옵니다. 이런 특징이 있는 단어들이에요. 내가 썼어. I write. 이렇게 씁니다. 어디에? 종이에. I write on the paper. 쓰면 됩니다. 평소에 자동사로 쓸 수 있으니까요. 근데 나는 종이 위에 시를 썼어. 그때는 write의 목적어로 바로 poem 끌고 오는 거예요. I write poem on the paper. 이런 식으로. 신기하죠? 이런 동사들도 있더라. 평소에는 편향적으로 자동사로 활용이 되지만 어떤 특수한 목적어들을 만나게 되면 타동사로 돌변하는 애들. 이런 애들도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첫 번째 문장은 I grow up. 부사입니다.
전치사 아닙니다. 업 전치사 아니에요. 다운도 부사입니다. 오프도 부사입니다. 이 전치사랑 부사 한 번씩 헷갈려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건 전치사에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뒤쪽에 by 전치사 관계도 깔렸죠. 이 형식으로 사용됩니다. 성장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나는 나의 부모님에 의해 성장하였다. 두 번째 문장 보시죠. 어라, grow 다음에 형용사? 그럼 이건 이 형식이에요. 아까 grow 이 형식으로 쓰이면 성장하다가 아니라 상태가 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나는 내 친구에게 화난 상태가 되었다 라는 문장이 되는 거죠. 세 번째, 농작물? 타동사. 요건 이 형식이에요. 왜? 형용사 깔렸으니까. 요건 목적어입니다. 쌤, 이거 보호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야, 내가 농작물이냐? 이게 아니잖아요. 주격보호라는 것은 둘 사이에 이꼴 관계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성장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타동사가 되고 나는 들판에서 농작물을 키운다라는 문장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grow 뒤쪽으로 어떤 단어들이 어떤 품사들이 배치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동사로 쓸 수도 있고 자동사에서도 1형식으로 활용, 2형식으로 활용 갈라지고 자동사로 배웠다고 죽을 때까지 자동사냐? 아니라는 겁니다. 타동사도 쓸 수 있다는 거죠. 의미에 따라. 자, 그 다음입니다. 고 전치사구 1형식 자동사. 가다라는 뜻입니다. 난 학교에 간다. 이번엔 might go 다음에 형용사 bed를 뺐네요. 그럼 이거는 2형식 동사. 아까 가다가 아니라 뭐라 그랬으면 상태가 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음식은 나쁜 상태가 됐을지도 몰라. 상했다는 겁니다. 자, run. 나는, 자, 전치사구 1형식 자동사 됩니다. 들판에서 뛰어다닌다. 정신이 이상한가요? 농담입니다. 자, 그 다음. run 다음에 보호 깔았네요. 2형식 깔립니다. 상태가 되다라는 뜻이에요. run 달리다가 아니에요. 위에 문장이랑 비슷하죠? 나는 내 친구에게 화난 상태가 되었다. 자, 마지막입니다. run 다음에 my store라는 명사구 들고 왔어요. 와, 이건 달리다도 아니고 상태가 되다도 아닙니다. run 사전 찾아보시면 경영하다, 관리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관리하다. manage의 의미죠. 목적어 끌고 온 겁니다. 쌤, 주격 보호 아닐까요? 내가 가게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주격 보호가 아니라 run의 목적어다. 그럼 run이 달리다랑 상태가 되다가 아니라 다른 타동사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사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거 공부하면서. 나는 길거리에 나의 가게를 경영하고 있다. 경영한다. 이런 문장이 되는 것이죠. 핵심적으로 보셔야 될 게 자동사 2형식 동사라고 16개 외웠다. 근데 이건 무조건 죽어도 2형식이야. 왜? 내가 외웠거든. 아닙니다. 동사 하나당 하나의 뜻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의미에 따라 형식이 달라집니다. 뒤쪽 배치가 달라집니다. 뒤쪽 배치에 따라 동사가 몇 형식이냐, 자동사냐, 타동사냐로 의미가 달라집니다. 네. 그래서 동사들은 여러 의미도 다 포섭해 인식해 두셔야 되고 뒤쪽 어떤 단어들이 어떤 품사들이 나오느냐에 따라 이게 몇 형식으로 전개될지도 파악해 나가셔야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문 정말 많이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지금 막 욕구가 막 끌어오르는데 일단 요까지만 보고 제가 나중에 예문 많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이렇게 동사, 특히 2형식 자동사에 대해서 배웠는데 전반적으로 오늘 학습한 거 전체적으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배운 거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타동사, 타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자동사. 거기서 저희가 전치사를 뒤에 붙이느냐 안 붙이느냐 이런 것들 열심히 봤었습니다. 반드시 복습해 주시고요. 그리고 동사는 자동사 1형식, 2형식,
타동사 3형식, 4형식, 5형식으로 나누어진다는 것도 봤었고요. 그리고 1형식 자동사에서 2형식 16개의 자동사를, 불완전 자동사를 봤었습니다. 요거 뺀 나머지 자동사는 전부 다 1형식으로 빠지는 겁니다. 1형식 예문도 진짜 보여드리고 싶은데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형식 자동사, 상태 유지, 상태 변화, 감각 동사들에 대해서 배우고요. 가장 핵심 2형식 동사 뒤쪽은 보라는 녀석이 따라오고, 보로 쓸 수 있는 것은 명사와 형용사다. 감각 동사는 형용사만 써주고 명사를 쓰려면 like를 붙인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보로 부사는 못 씁니다. 부사는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한 개념이었습니다. 그리고 2형식 동사라고 외워놓은 것들이 죽을 때까지 2형식이다? 틀렸다. 이 녀석들이 어떤 의미로 쓰이냐에 따라 뒤쪽 배열이 달라지고 뒤쪽 배열에 따라 형식이 결정된다. 여기까지가 오늘 저희가 배운 2형식 자동사에 대한 개념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한번 보고 이제 1형식 자동사 예문 몇 개 보고요. 그 다음 타동사로 넘어가서 이제 쭉 타동사까지 한번 끝까지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4일 이제 저희가 모의고사를 치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분들 이제 평가 모의고사라서 특히 고3 분들은 되게 중요한 모의고사입니다. 거의 수능급으로 중요한 모의고사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강의를 업로드 할 거거든요. 아마 그래서 동사에 대해서 타동사까지 쭉 이어서 갔으면 좋은데 이 부분은 일단 용모풀이가 끝난 시점부터 다시 이어서 달리도록 하고, 아마 다음 주부터 바로 6월 모의고사 친 그 다음부터 용모에 대한 풀이를 올려볼까 합니다. 그것도 파트별로 이제 저희가 어려워 하시는 빈칸부터 시작해서 좀 어려운 거 먼저 다루고, 그 다음 좀 쉬운 거는 조금 순차적으로 뒤쪽에 조금 배열해서 조금 강의를 올려볼까 하니까 많은 시청 한번 부탁드리고요. 꼼꼼하게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잉글리시 닥터 티처 잉닥처 쌤이었습니다. 닥치고 복습합시다.